지금 몇 년 됐죠? 벌써 이제 수술한 6년 됐죠. 6년 차. 아, 수술 6년 차. 아, 이거. 여기는 지금 몇 년 차죠? 아킬레스. 2년 3개월 차. 2년 3개월 차. 이제 2년은 지나갔네요, 그러면. 네. 이제 아킬레스는 좀 붙었겠네요. 네, 아킬레스. 오늘은 아킬레스건 파열 후에 어떤 농구화를 골라야 될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항상 같이 하던 그 이근우 선생님은 요새 이제 개업하고 바쁘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못 나오셨고 이번에는 아킬레스건 파열 경험이 있는 이제 우리 김상범 이제 저희 병원에 같이 있는 원장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역시 여의도 동사의원의 오성웅 원장님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혹시 오성웅 선생님 그때 아킬레스 끊어졌을 때 어땠어요 그때? 그때가 제가 농구가 제일 잘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몸무게도 제일 가벼웠고 일주일에 8경기를 막 뛰던 시기였어요. 어떻게 일주일에 8경기를 뛰어요? 주말에는 하루에 2경기까지도 하면서 두탕도 뛰면서 그때는 아직 결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게 자유로운 시절이어서 그렇게 뛰다가 어느 날 이제 평소에 잘 안 하던 선생님들도 제 스타일을 아시겠지만 속공 잘 안 뛰잖아요. 슈터잖아, 원래. 슈터. 네, 근데 너무 잘 되니까 속공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뿌려주는 패스를 받으려고 탁 나가는 순간 진짜 체육관 전체에 그 무슨 대포 떨어지는 소리, 땅 소리가 나면서 주저앉았죠. 전 누가 뒤에서 때린 줄 알았는데 뒤에 있던 사람들한테 욕을 할 뻔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졌구나. 결국 나한테도 왔구나. 그래서 김지성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수술을 했죠. 이제 이 진짜 우리가 외래에서 보다 보면 아킬레스 끊어진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뒤에서 누가 발로 찼다. 그다음 누가 이제 뭐 돌 같은 거 던졌다. 뭐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보시는 혹시 끊어지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딱 소리 난다는 거. 샘도 딱 소리 났죠? 뻑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서 저도 이제 들었을 때 환자들 표현하는 거를 저는 바로 느꼈죠. 정말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끊어졌구나 하고 바로 뒤를 혹시나 하고 돌아봤는데 역시 뒤에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바로 끊어졌다는 걸 직감을 했었죠. 혹시 김상범 쌤은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있었고 구두나 뭐 로퍼 이런 거 신고 다니면 아킬레스가 시큰거려서 굉장히 좀 불안하게 느꼈던 그런 시기들 딱 거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운동 딱 시작하자마자 파열이 되게 된 거였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정형외과사인데 아킬레스가 시큰시큰할 때 재활 좀 했었어요? 재활 안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때 복귀를 했던 몇 개월째 복귀를 했었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농구를 잘 못했었는데 오성우 원장님처럼 저도 한 7개월쯤 사실은 복귀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9개월째쯤 복귀했던 것 같아요. 9개월 차에 농구를 했으면 빨리 한 거죠? 네, 그래도 굉장히 빨리. 굉장히 빨리 복귀를 한 거죠. 환자분들한테 지금 10개월까지 절대 농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9개월 차에 복귀했습니다. 저도 7개월 때 이제 너무 가고 싶어서 가서 그냥 심판 보고 그냥 이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살살 걸어 다니다가 한 8개월쯤 되니까 이제 까치발도 잘 완전히 되고 점프도 살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좀 여러 가지 연습도 하고 스트레칭도 했었고 9개월 때 돼서 이제 확실하게 플레이가 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김상범 원장님처럼 이렇게 막 뛰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디 한 외곽에서 딱 존을 잡고 제가 3점만 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복귀가 좀 빨랐죠, 저는. 사실 이제 포지션별로 복귀하는 그런 그 스피드도 좀 틀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약간 겁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복귀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재파열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3개월, 4개월 차에 생기기 때문에 보통 7개월이 넘어가면 선수들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복귀하는 시기들은 다 틀려지게 됩니다. 자, 저희들이 그 아킬레스 파열 후에 저희들이 추천하는 농구화들을 저희들이 하나씩 준비를 했습니다. 아킬레스 파열 이후에 추천해야 되는 농구화의 구성이 아킬레스건을 자극하지 않는 거, 그죠? 적당한 쿠셔닝이 있어야 되고 패딩도 좋아야 되고 좀 가격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고 뭐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 그 오성우 원장님이 추천하는 농구화는 뭡니까? 뉴발란스 2A2라고요. 네, 장안의 화제인 농구화인데요. 사실 저는 뉴발란스의 농구화를 신어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워낙 나이키를 좋아하고 조던을 좋아해서 사실 다른 브랜드들은 그냥 아식스 정도까지 가봤는데 뉴발란스가 너무 좋다고 해서 신어봤는데 이 신발은 정말 잘 나온 신발입니다. 아킬레스건 패딩도 어느 정도 두툼하게 있으면서 크게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정도의 높이의 미드컷이에요. 그리고 미드컷인데도 이제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270ml인데 350g 정도예요. 그리고 힐투토 드랍이 약 8.5mm 정도가 됩니다. 딱 좋네요. 정말 이론적으로도 좋고 신었을 때도 괜찮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퓨얼셀이라는 미드솔 소재를 썼고 약간 앞쪽이 얇으면서 쿠션이 약간 부족한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약간 탱탱하게 반응해주는 그 쿠션감이 너무 좋습니다. 뒤쪽에 그 앱졸브라는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이게 꼭 우리 어렸을 때 얌체공을 기둥 형태로 잘라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탱탱한 그 느낌이 나서 에어나 줌에어랑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그 뉴발란스 코리아가 발볼을 넓은 사람들을 위해서 2E 버전으로 발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은 사람들도 정 사이즈, 내 길이에 맞춰서 신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신발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적당하게 저렴하게 나와서 아주 저는 이제 아킬레스건 좀 안 좋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혹시나 쿠션이 조금 모자란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인솔을 조금 바꾸거나 해서 신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저는 정 사이즈보다는 반 다운이 낫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신발은 칼바리이기 때문에 반다운을 하고 또 이제 외국에서 나온 D 버전을 신고 있지만 이제 발볼이 넓으신 분들한테는 그냥 딱 그 2E 버전으로 정 사이즈 또는 반다운 해서 신으시면 내가 반다운을 할 수 있구나. 자, 김상문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딱 정 사이즈로 신었고요. 너무 좋은 신발, 너무 가볍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운동 이후에 피로감도 확실히 적었던 신발이고 접지 하나만큼은 정말 너무 거의 최상급이라고 느껴가지고 신발 신을 때 이러다 운동 능력이 좀 약간 늘어나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이 들게 만드냐고 좀 사실은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덩크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극찬을 하시는군요. 제가 이제 이 신발 신을 때 아마 제가 그 농심에 글 쓴 거 보면 그때 하이퍼 스피드 코트 그 신발을 신고 이 신발과 두 개를 사실 비교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스피드 코트를 조금 더 신었었어요 당시에. 근데 그 위에서 신어보니까 얘는 우리가 압축이 좀 얇은데도 그래도 좀 이게 코트 필도 잘 느껴지는데 쿠션도 좀 가지고 있는 형태라 가지고 저는 이 뒤쪽은 약간은 꺼지는 느낌이라서 조금은 그렇게 큰 높은 점수는 주지 못하겠지만 이 얇은 중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코트 필과 쿠셔닝을 주는 이런 신발들이 또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2A2는 이미 품절이라서 조금 구할 수 힘들 수도 있는데 아주 다양한 색깔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가격도 13.9만 원 정도면 그래도 중간 이하 가격으로 요즘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신발이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얘를 가지고 코비 5나 6 같은 최상급 기기랑 기종이랑 비교해서는 안 되고 13만 9천 원 정도의 중간 가격대에서는 탁월한 선택이다. 그리고 나이키나 아디다스, 리복이 아닌 새로운 선택으로서 괜찮은 신발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약간 발을 쪼아주는 능력들은 사실 조금 떨어진다고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신발의 가장 큰 단점은 단점이자 장점인데 이게 너무 플렉서블해요 이게. 그리고 이 토션들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사실 이제 안쪽에 이제 보통 우리가 농구화의 이렇게 구조 중에 쉔크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게 안정성을 위한 신발인데 약간 이제 그 발목인데 안정성을 잡아주는 구조물들은 조금 나와 있는 아울리거 그리고 약간 넓은 평면 요거를 제외하고는 조금 부족한 신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피팅이라든지 좀 아까 말했던 발의 편안함 진짜 얘는 진짜 발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발바닥이 진짜 열도 좀 안 나고 그래서 그런 편안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신발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발들을 저희들이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 신발은 김상범 원장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선택했던 신발은
이거 뭐 국민농구 아, 아닌가요? 네. 국민농구와. 국민농구하죠. 조금 약간 무겁기도 하고 좀 그냥 평범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이제 제가 제일 추구하는 이제 발의 편안함에서 이제 제일 좋았고 이 발목을 이제 사실 잡아주는 면에서는 그 여러 이제 리뷰어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신다 보면 발목이 약간 헐거워짐, 그다음에 끈이 약간 풀리는 것 같은 느낌. 새 신발을 사서 그 다음 날 피로감이 거의 못 느꼈던 신발은 이게 사실은 처음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세 번째 신발입니다. 세 번째. 두 개는 이제 신다가 또 여러 번 신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는 신발을 바꿉니다. 이제 신발을 무조건 바꿔서 지금 뭐 다른 어떤 유명한 프로 선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10번 신으면 이 신발을 안 신는다. 이 정도까지는 사실 못하지만 피로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신발은 다시는 이제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적인 신발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었죠. 17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긴 하고 이제는 또 따로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구하는 것도 좀 애를 먹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신발을 또 다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사고 또 하나 사서 앞으로 또 신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신발로 생각이 되고. 사모님 알고 계세요? 와이프가 안 보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본다고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저한테 아주 사실은 그래서 제일 사실 좀 농구를 다시 이렇게 좀 즐겨서 계속 다시 할 수 있게끔 해준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고마운 신발이고 그러면서 좀 사실은 좀 더 다양한 신발들에 관심을 갖게 해준 그런 좀 대표적인 신발이고 생각해보면 힐투 드롭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 신발은 그렇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제가 신어봐도 롤링이 좀 있는 것처럼 힐투 드롭이 그렇게 높은 그런 사실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제 발 모양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상의 신발이고 좀 더 뭐 하이 퍼포먼스를 원하는 예를 들면 뭐 반발력이 커서 빨리 뛰어나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코트필을 잘 느껴야 된다든지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해주고 싶은 신발은 아니지만 저와 비슷한 이제 동병상련의 입장을 겪거나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그래서 추천을 하는데 힐투 드롭이 이게 힐투 드롭이 6.5mm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또 쿠실론 중창이기 때문에 아마 김상모 원장님께서 좀 신으시다가 가라앉는 느낌 나신 이유가 이 쿠실론 미드솔이 좀 가라앉기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뒤꿈치에다가 인솔 같은 거 다른 여분의 인솔을 하나 잘라서 딱 뒤꿈치 쪽에다가 까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힐투 드롭도 좋아지고 또 쿠션도 좀 이제 보완을 해서 우리가 더 오래 신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농구화 뭐 살까 이제 애매하게 얘기를 할 때 그냥 KD14를 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상모 원장님 네. 또 하나 사세요. 네, 하나 더 사놓겠습니다. 네. 뭐 KD14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고 있고 네. 프로 선수들도 많이 신고 굉장히 좋은 신발 같습니다. 이게 막 그 전창 줌 스트로벨에다가 네, 전창. 쿠실론 깐 요런 새로운 셋업의 신발들이긴 했는데 굉장히 되게 편안하고 발이 편한 그런 신발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신발 중에 하나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골라가지고 이제 나온 신발들은 이 신발은 아픈 경우에는 꼭 나오게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요. 클레이지 익스플로시브 2017인데 저희가 뭐 아픈 사람들은 부스트를 골라라 뭐 이런 명언이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무릎이 아프거나 뭐 발바닥이 족저근막이 있거나 뭐 아킬레스건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이 부스트 쿠션이 아무래도 충격의 흡수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르라고 돼 있는데 이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 2017이 옵셋이 10mm입니다. 10mm. 그리고 풀랭스 부스트가 깔려 있어가지고 앞쪽 뒤쪽 네. 충격 흡수 능력도 상당히 좋고 얘가 이제 힐을 잡는 힐 카운트도 굉장히 단단한 편에 속하는데 보시면 이게 속 들어가요 요만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를 다친 부분을 전혀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네. 게다가 이 넙대대대한 이 와이드한 솔 들이 있는 것들 뭐 그래서 이제 이게 무게가 조금 요새 거에 비하면 조금 무거운 거 뭐 이제 275 사이즈가 이제 415g인데 조금 무거운 거를 제외하고는 아킬레스가 아픈 환자들 선수들한테는 가장 추천되는 신발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2017 아직 이제 나온 지가 제법 된 신발이라 가지고 그렇죠. 완전 새 신발을 좀 구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중고나라라든지 혹은 이베이 뭐 같은 데 주셔야죠. 이베이 뭐 저희 농심이나 이런 데서 이제 나오면 이런 것들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신으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이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스코어도 굉장히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신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신발 중에 하나고 아킬레스가 안 좋은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신발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킬레스 파열 이후에 추천할 수 있는 신발들로 이제 뭐 3가지를 추천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뉴발란스의 2A2랑 그다음에 나이키의 KD14 그리고 저희들이 크레이지 익스플로시브 2017 이렇게가 지금은 아킬레스 파열 후에 추천할 수 있는 신발들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이제 막 우리가 아킬레스건에 좋을 것 같은 농구화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사실 생각했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뭐 거의 다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요 3개 말고도 좀 추천하는 농구화들 뭐 있었죠? 저는 GT컵. GT컵 원. 이게 정말 안정감 있게 착 잡아주고 있는 이 느낌. 그 다음에 쿠션, 접지, 그 다음에 아킬레스건 간섭도 심하지 않고 패딩도 적당하고 이 신발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GT컵 원 아니면 하나를 더 고르라면 저는 뭐 이번에 최근에 이제 도전하고 있는 아식스 이 언프레이 ARS라는 신발인데 이 발볼도 좀 저한테 넓어서 잘 맞고 또 아킬레스건도 딱 좀 발목도 좀 잘 잡아주는 딱딱한 듯 한데 신어보면 생각보다 편한 이제 이 신발 요거 다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까 나오지도 않았지만 뭐 이제 조단 35번 같은 경우 이 조단 35가 아킬레스를 누르는 곳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괜찮기도 하고 락커도 사실 있고 쿠셔닝도 딱 적절한 쿠셔닝 정도의 레벨이고 볼도 굉장히 넓고 힐을 잘 잡아주는 운동화라 가지고 조단 35도 아킬레스에 좋은 운동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 이제 동의하실 거예요. 네.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시면 안 되고 꼭 30분 전에 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장단지 근육, 종아리 그렇죠. 근육,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그렇지 스트레칭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끝나고 나면 스트레칭, 스트레칭. 아이싱. 발이 불편하거나 하면 뭐 볼이라든지 테니스 공 같은 거 굴려주거나 종아리 같은 거 폼롤러 굴려주기 뭐 이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워밍업과 쿨다운 이런 것들이 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최소 1년을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최근에 나온 연구들에 의하면은 이 아킬레스건은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두꺼운 건인데 실제 조직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데는 2년이 걸린대요, 이제. 이게 좀 예전보다 좀 더 느린 걸로 지금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런 워밍업이나 쿨다운을 해줘야 되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몇 년 됐죠? 벌써 이제 수술한 6년 됐죠. 지금은 좀 마음 놓고 이제 좀 나시나요? 지금도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땡기면은 벽 미는 스트레칭 하고 있고 항상 농구 전후로 저도 스트레칭 5분에서 10분 이상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선수 출신들 보면은 체육관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종아리 근육 늘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도착하자마자 옷 갈아입고 바로 그냥 투입해서 뛰기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미리 스트레칭 하고 뛰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쿨다운 하고 스트레칭 꼭 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몇 년 차죠? 아킬레스 2년 3개월 차. 2년 3개월 차. 이제 2년은 지나갔네요, 그러면. 이제 아킬레스는 좀 붙었겠네요. 네, 아킬레스. 이제 아킬레스 좀 붙으면 이제 좀 농구도 좀 잘 되지, 이제 약간. 어떻게 이제 농구 전후에 뭐 하십니까? 저는 이제 좀 루틴이 생겨가지고 가능하면 10분 15분이라도 빨리 가서 루틴대로 이제 좀 정적인 스트레칭, 다음에 동적인 스트레칭까지 꼭 하고 끝나고 나면 저는 아이싱보다는 이제 샤워할 때 냉수 마사지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계속 아킬레스건에 뿌려주다가 이후에 다시 온수 마사지로 다시 좀 바꿔서 하루에 냉온육법을 같이 하는 그러면 저한테는 그게 좀 잘 맞아서
네, 이게 진짜 이게 우리 운동할 때 안 다치려고 하면 루틴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내일은 이렇게 하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거 하나를 딱 결정했으면 그 루틴을 정확하게 지키고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고 끝나고 마무리를 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아킬레스 파열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좀 잘 극복을 하신 분들이죠. 여기 있는 네. 분들은 잘 극복을 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또 뭐 저희들 아킬레스 다쳐서 이제 외래로 오셔가지고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막 많이 계셨거든요. 이제 뭐 여기 두 분 같이 또 사실 이제 뭐 신발도 이제 고르고 뭐 이런 것들 재밌게 또 농구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막 아킬레스 때문에 막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이런 뭐 농구화 같은 거 찾아보는 재미 그런 것도 좀 가지시고 또 운동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